안녕하세요. 오늘의 편지 어른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마음을 편지로 적어 보내주신 50대 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지막에 우리 마음에 함께 담아두고 싶은 한 문장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편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엄마를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게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장례식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엄마 생각을 제대로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요.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요즘 들어 오히려 엄마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또 잔소리하겠지 하는 마음에 받고 싶지 않은 날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 짧은 부재 중 알림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 챙기고 회사 다니고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늘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명절 앞두고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았고 애들 학교 챙기고 학원 챙기느라 바쁠 때 엄마가 밥은 먹고 다니니? 하고 물어보면 응, 나 바빠.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대충 끊어버렸던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가 너 보니까 좋다. 언제 한번 내려오라고 말해도 응, 언젠가 갈게 하며 미루기만 했고 몸이 아프다고 할 때도 병원 가봐. 큰일 아니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엄마도 많이 힘들고 지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지 못했을까요? 엄마가 해주는 말들이 그때는 다 부담이고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애들 밥은 잘 챙겨 먹이니? 남편은 고생 많지? 너는 건강은 괜찮니? 이런 말들이 이미 지쳐있는 저에게 또 다른 숙제처럼 느껴져서 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엄마 나이쯤에 가까워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걸요. 엄마도 몸 여기저기 아프고 서운하고 외롭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항상 본인 걱정보다는 저랑 손주들 걱정이 먼저였다는 걸요. 병원에 누워 계시던 엄마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숨이 차서 길게 말도 못하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애들은 밥 먹고 다니냐였어요. 그때 저는 울컥하면서도 속으로는 엄마, 지금은 엄마가 더 걱정이지. 애들 밥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응? 잘 먹고 다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왜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나도 힘들었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나 이제 엄마 마음 조금 알 것 같아. 이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한켠에 엄마가 챙겨준 반찬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어요. 뚜껑 위에 엄마 글씨로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는 순간 그동안 어떻게든 참아냈던 눈물이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모두를 현관까지 배웅하던 엄마의 삶이 그 순간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도 분명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가보고 싶은 곳, 먹어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애들 다 크면 하지 뭐하고 미뤘겠지요. 그런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몸이 먼저 말을 안 듣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옆에서 저는 나 요즘 너무 바빠 그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한테 서운했던 적도 많아요. 왜 늘 나보고 참으라고만 하는지, 왜 너부터 챙겨라라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지, 왜 엄마는 엄마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않는지 답답하기도 했어요. 조금만 덜 희생하면 안 되나,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투덜거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엄마 세대의 엄마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엄마가 내게 조금은 낯선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 자신도 저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엄마와 내가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얼마나 비슷한 마음으로 버티며 살았는지 그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건넸던 말들, 나중에 전화할게 하며 미뤄버렸던 순간들, 귀찮다는 마음에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던 그 모든 시간들,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때는 잔소리처럼만 들렸던 엄마의 말들이 사실은 난 괜찮다, 너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 사랑의 또 다른 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서툰 엄마 밑에서 서툰 딸로 살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딸로 살아온 게 지금은 참 감사하다고요. 어딘가 하늘 위에서 이 편지를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에게 늦었지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이제 나 미워하지 마. 나는 엄마를 많이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야. 정말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는 조금 덜 바쁘게, 조금 덜 서툴게 서로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면서 엄마와 딸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서야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엄마의 딸이. 여기까지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저릿해지셨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는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누구나 품고 사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들을 다 고쳐 쓸 수는 없더라도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의 편지를 함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의 한 문장을 저는 이렇게 고르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당신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께도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꼭 말로 꺼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그냥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가슴 한켠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곁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아주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편지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작은 용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편지 어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편지도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세요.